지난 금요일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아침부터 뇌동매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장세였는데요. 그 기운이 이제 화요일인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광통신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에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사람을 계속 조급하게 만드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에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차트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타 매매를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저는 지난 이제 금요일날 거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시황인데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목요일 미 증시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AI발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런 이제 수급들이 데이터 센터, 전략, 냉각, 광통신, 그리고 이제 자체 칩들. 이런 식으로 인프라 경쟁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미국 정부에서 또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대규모 지원을 한다, 일부 지분 투자 검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데이라서 이제 미장이 이제 휴장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오늘까지도 매매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광통신,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눈에 띄는 뉴스가 또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였냐면, 여기 보시면 지난 목요일인데, 제가 금요일날 매매를 했으니까 목요일 혹은 금요일 아침 일찍 나온 이슈들을 참고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또 광반도체 기업 루멘텀 홀딩스의 주가도 이런 식으로 크게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에 힘을 보탰다. 이런 식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목요일 기준이죠. 저는 금요일날 매매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광통신 관련주인 루멘텀 홀딩스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 지원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크게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 시작 전부터 금요일은 양자 컴퓨터 그리고 광통신 테마,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장이 시작이 딱 되니까, 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규장 개장을 하자마자 이렇게 상한가로 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9시 한 13분까지는 상한가의 흐름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강하다. 물론 이제 저는 이때는 보시면은 매수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원칙에 맞는 그런 타점 자리라든가, 그리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엑스게이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어쨌든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기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엑스게이트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막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전일 미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좋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좀 굉장히 조급해지겠죠. 내가 빨리 그냥 따라 붙었어야 됐나? 이럴 때 이제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내가 어떤 시황을 봤는데 그것대로 뭔가 종목이 움직이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막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안 샀는데 만약 이 종목들이 급등한 걸 봤다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그 마음이 더 강해지겠죠. 샀어야 됐는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이 마음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뇌동이 터져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포모 이야기도 엄청 많이 나오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 또 다른 실제 경제 상황
우리가 사회로 나오다 보면은 또 그런 뉴스들, 뭐 어느 회사에서는 뭐 상여금을 얼마만큼 준다는데 뭐 그걸로 뭐 또 난리다. 뭐 휴대폰만 켜면은 누구나 하루 만에 뭐 큰 수익을 냈다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또 강한 종목들은 또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자, 이 사람 마음이 점점 시장보다는 어떤 뉴스를 보면서 남의 속도와 좀 경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팽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더 저는 자신만의 원칙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무튼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힘들었고, 막 그냥 아무거나 사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저도 없던 건 아닙니다. 없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이제 뭐 최대한 눌렀습니다. 누르다가 광통신 관련주로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이 빛과전자라는 종목이 한번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게 이제 보였습니다. 이렇게 쭉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강하게 돌파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도 여기서 이제 좀 마음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광통신 관련주인 빛과전자를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날은 장을 보고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괜히 이상하게 이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테마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히 시장에서 연료전지 테마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만한 이유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찝찝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빠르게 시장가로 재매수를 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바이 셀 마크가 한 번 더 이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 또한 이 매매 중에 장중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조급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기분들이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뭔가 조바심이 나고 있고 마음 한켠에는 포모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뭐 완전히 평정심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도 없이 그렇게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은 좀 많지 않다,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진입을 해서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 오늘 이제 시가의 원칙대로 그대로 매매를 매도를 해서 이제 좀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 6.6%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끝없이 뭔가 사람의 감정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조바심 당연히 나오죠. 조급함도 나오고, 남들은 이렇게 버는데 와,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더 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난 좀 늦었다. 계속 이제 이 감정들은 결국 남하고 나하고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정들이 결국은 내 매매 원칙을 좀 뭉그러뜨려 버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원동력으로도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튀지 않습니까? 막 여러 테마에서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 이 안에서 좋은 종목을 찾는 거다. 뭐 물론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 한들 이런 감정에 취해가지고 야, 오늘 뭐 아무거나라도 일단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덜컥 매수를 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뭐 가장 강한 종목을 찾고 뭐 어떤 타점일 때는 뭘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게 사실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이 이제 찾아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종목을 찾고 타점을 찾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제 생각에는 그냥 내 기준을
흔들리지 않고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매매 기법, 타점, 시황, 관점 이런 게 하루에도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주식 관련 소통을 하는 유튜브 채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하지 못하는 참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크게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순간에는 절대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다. 흔들림이라든가 고민. 근데 그런 흔들림이라든가 고민들은 이 차트 안에 그대로 뭐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은 요런 타점에서 들어가서 요렇게 수익 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날 수가 있지만 실제 매매 과정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뭐 초 단위, 분 단위로 계속 고민과 흔들림의 이제 연속이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월요일 날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왜냐하면 또 해외에서 갑자기 뭔가 악재 하나 터져버리면은 뭐 언제든지 뭐 상한가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날 갭 하락 나오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죠. 뭐 아무튼 저는 운 좋게 오늘 갭을 띄워줘서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6.6%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뭐 잘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요즘은 더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뭐 앞으로도 이렇게 뭐 움직임이, 시장이 계속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근데 저는 이 사람은 자기 속도를 잃는 순간부터 시장이 빠르든 느리든 뭐 급락이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자기 속도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저는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하나씩 지켜 나가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